자, 백은우가 지금 숨진 수사관 빙소를 방문했다는데 참 저는 개인적으로 좀 뻔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들 병원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이 우리들 병원 관련해서 제가 어제 2부하고 5부 두 개를 올렸는데요. 정말 장난을 너무 칩니다. 그래서 어제 2부를요. 올라가자마자 인기 동영상에 선정됐는데 자, 좀 있다가 이제 그걸 갖다가 스톱 시켜놓고 또 뺍니다. 제가 9시께 왜 뺐냐 이렇게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다니까 다시 또 동영상으로 이렇게 인기 동영상으로 올립니다. 그러다가 또 뺍니다. 또 올립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찔끔찔끔 이렇게 올리면서 마치 이제 그런 글들을 쓰면 사람들이 많이 안 보는 것처럼 장난을 치는데요. 저는 어차피 지금 제 구독이나 조회나 광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엉망이 된 지가 10개월째고요. 그것보다도 더 말 못하는 고통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진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인기 동영상을 올라가자마자 올려놓고는 그는 실제로 조회가 폭발적이니까 많이 봤겠죠. 그런데 그 인기 동영상이 지금 3.8만 명, 그러니까 3만 8천 명이 봤습니다. 인기 동영상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5부는 2만 3천 명. 과거에 북한의 석탄 밀수에 대해서 하면 똑같이 이랬습니다. 자, 이런 유튜버의 행태는요, 반드시 규명을 할 것이고, 이것은 제가 제 글을 올려놓고 내 글을 갖다가 내가 공작을 해서 많이 보도록 돌린다는 말입니까? 이 킹크랩 같은 거를 돌려가지고 자동으로 황장수 조회를 높인단 말입니까? 내가 만약에 그랬다면 깜빵 갈 거니까 유튜버가 그랬다면 유튜버가 깜빵 가야 되고 아니면 제2의 드루킹이 있다면 그놈을 잡아내야 된다. 조만간에 이 일을 한번 가려봅시다. 자, 그런데 지금 산업은행이 이야기하고 있는 태도가 가관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잘 모른다고요. 이것들이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상호가 연대 보정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이상호는 개인 회생 신청, 즉 파산한 사람인데 이런 신청한 경력이 있는 이상호가 개인 연대 보정을 쓰면 이 산업은행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내부 규정에 저촉된다는 겁니다. 산업은행에는 개인 회생 신청 경력이 있는 자의 여신 거래를 주의를 요한다라는 내규가 있는데도 1,400억을 빌려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2017년에도 대선이 있는 해에도 796억을 대출받았다는데 이 대출은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시피 이것은 그야말로 감액을 해서 액수를 이제 갚았다고 하면서 다시 리파이낸싱 재대출한 것으로 보이고 그때 건물 하나를 뺐습니다. 건저당으로 잡혀있던 이상호 건물 하나를 풀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그 문제를 삼으면 본질을 놓치는 거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산업은행에서는 지금 1순위 이상호에 대해서 1순위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신한은행의 연대 보정을 풀어야 산업은행이 아마 돈을 빌려줄 수 있었을 거니까 그거라도 좀 정리를 해라. 그래서 그 정리하는 돈을 20억을 만들어 가지고 김수경에게 줬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데 그 20억을 주면서 은행원들은 또 은행 규정상 연대 보정을 풀려면 그간에 또 지연된 이자 부분은 지급이 되어야
풀 수 있게끔 전산 과정 프로그래밍이 있기 때문에 7억인가 하는 걸 빼고 13억만 줬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 돈도 신한은행 직원들이 구해온 돈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여기서 지금 우리들 병원에서 하나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거는 은행이 통장을 거치지 않고도 자신들의 돈을 마음대로 꺼내 가지고 쓸 수 있다. 그래서 사금융으로 처벌을 받은 게 그게 확신이 된 거 아닙니까? 확정이 됐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은행 돈을 갖다가 실제로 대출이나 은행의 계좌에 찍지 않고 돈을 빼내어서 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이번에 확인이 된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은행원들이 위에서 봐주고 정치적으로만 좀 빽이 있으면 당사자의 확실한 서류를 구하지 않은 채 연대보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은행의 이익 때문에 마음대로 빼줄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도 또 확인된 거죠. 자, 그리고 은행은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 이상호 원장에 대한 한국신용정보원의 개인회생 경력 등 신용유의 정보를 조회했으나 등록 이력이 없었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대출했다. 담보가 충분치 않았는데 1,400억을 대출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출 방식이 자산담보부 정권 ABL과 자산담보부 기업정권이었는데 담보 자산에는 부동산 자산뿐 아니라 5년간의 미래 수익이 포함된다 했는데 우리들 병원의 부동산 감정가액 973억에 5년간 미래 매출을 더해서 담보자산 평가는 대출 금액의 6.7배인 9,380억에 달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병원 같은 데에서 굉장히 바람을 타기 쉬운 건데 이게 뭐 종합 큰 대형 병원도 아니고요. 근데 이런 병원에 어떻게 5년간의 미래 매출이까지 포함해서 9,380억. 그러면 적어도 이 5년간에 8,400억이 넘는 매출을 계산했다라는 건데요. 이상호가 개인회생 신청을 한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행만끼리 특히 국책은행이라면 이상호가 신한은행이나 여기저기에 얼마나 많은 빚을 져 있는지 알았을 거고 또 신한은행에 연대보증인으로 들어가 있는 데는 얼마의 빚을 져 있는지도 알았을 거라고 산업은행이 봅니다. 그러면 이상호의 전체 빚이 얼추 한 8,900억은 넘어갔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런 이상호의 빚이 늘린 사람한테 그 비슷한 정도의 담보를 받고 돈을 1,400억을 미래 매출을 담보로 줘요. 은행이 일단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려면 그 사람의 첫 번째는 빚이 없이 깔끔해야 되고 여기저기 은행에 그야말로 정월 달에 나무에 연 걸리듯이 그냥 빚이 걸려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의 그런 빚을 외면하고 빚만 있는 게 아니라 연대 보증 쓴 것까지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다 갚아주라고 하면서 한 방에 네 미래 가치를 보고 돈을 줄게. 미래의 매출이라는 거는 어떻게 될지 누가 아는 겁니까?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이 주장을 계속 하려면 제가 봤을 때 금융 전문가들하고 한번 토론을 하길 바라요. 이런 일방적인 주장으로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고 앞으로 이 소리 계속하는 놈이 있으면 산업은행에 그놈 깜빵에 쳐넣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명으로 이야기하라는 실명으로. 산업은행은 실명으로
해명하기를 바래요. 과거에 정치권의 압력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리해 줘서 대단히 국민들 앞에 죄송하다. 그때 명분은 이랬는데 지금 보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거 아주 간이 배 밖에 나간 것들이에요. 한국당은요, 빨리 국정조사를 추진해가지고 이 산업은행 직원들 다 잡아오길 바랍니다. 깜빵에 있는 강만수도 불러내야 돼요. 자, 이것뿐만 아니에요. 신한은행에 연대 보증인을 빠지는데도 지금 온갖 의혹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금융 사문서 위조, 컴퓨터 사기까지도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은행이 이런 식으로 신한은행은 신혜선이 빌딩에 물려 있는 돈도 있지만은 이상호한테 수백억이 물려 있었는데 이상호가 지금 어디서 돈 빌릴 데가 없으면 신한은행은 그 돈이 떼이게 되겠죠. 이상호가 부도가 나면요. 그러니까 개인 회생 신청까지 하고 있으니 불안하던 참에 이상호가 산업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뭐 정치적으로 그리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러니까 신한은행이 어쨌든 이상호한테 편의를 봐줘서 이상호가 산업은행에서 돈을 땡겨서 신한은행 등에 널려있는 빚을 싹 한 방에 정리하기를 바랬을 건데 문제는 지금 신혜선이의 연대 보증인으로 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신혜선이 완강하게 버티니 신한은행이 속이 탔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한은행이 지금 신혜선의 동의 없이 이상호를 연대 보증인에서 빼주면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은행돈 20억을 들고 나와서 정리했고 그리고 문서 위조 이런 것까지도 저질렀다는 겁니다. 법원은 사금융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고 사문서 위조는 잘못된 증거를 가지고 조작한 증거로 그렇게 판단했다는 게 지금 나오고 있지요. 신한은행은 이상호가 연대 보증에서 빠진 것은 당사자 간 협의라 하는데 저들이 서류 조작해놓고 지금도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고요. 해당 대출은 아니베라는 기업 대출이었다가 개인 사업자 대출로 전환되었다 하는데 당시 규정상 개인 사업자 대출에는 개인 연대 보증인을 세우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반박을 했다. 자, 신한은행이요. 20억이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공개해 보세요. 이상호 빚을 뺀다고 선이자 7억 제하고 13억 신혜선이한테 준 돈이 은행의 공식 계좌를 통해서 나왔는지에 대해 신한은행이 한번 입증을 해보길 바래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재호가 부동산은 매각 가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 이자는 지나간 이자는 안 받고 또 앞으로의 이자도 저리로 해주겠다라고 했다가 신혜선이한테 거절당했다는데 그때 신한은행 금융지주 회장 조용뱅이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까? 신한은행도요 그냥 적당히 이야기하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길 바랍니다. 어제 그 서초서의 수사관도 비자금이 있었다. 또 대선 자금도 조사해야 된다 하는데 지난번에 2월 달에 보도되었을 때 김현장에 뭐 수십억 이랬는데 김현장은 실무 업무를 처리해주고 9천만 원을 받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제일 확인을 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방법은 뭐냐? 제가 봤을 때는 대출금을 어디를 썼는지를 다 조사를 해보면 그 꼬리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전에는 다 무의미한 거죠. 자, 산업은행이 이상호가 개인회생 신청 경력이 있는데도 1,400억을 빌려준 거는 이거는 은행 업무를 아는 사람이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또 우리들 병원에 이상호가 연대 보증인 자격이 안 되는 거죠. 산업은행 대출에서. 산업은행이 얼마나 무리수를 뒀는가 하면 산업은행 자체에서 1,100억,
산업은행 산하 산흥캐피탈이라고 있습니다. 그 캐피탈에서 300억 이래 가지고 1,400억을 맞춰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7년에 문이 거의 당선이 확실한 대선 무렵에는 1월 13일 날 이제 600억 정도를 빼주고 796억만 이 재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 돈이 나갔다기보다는 이 1,400억의 대출이 800억대로 줄어들었는데요. 건물도 하나 빼줬어요. 조건도 바뀐 것 같아요. 대출 조건이요. 근데 여기에 내 하나 물을 거는 왜 하필 돈 600억이 빼졌냐는 겁니다. 이 600억이라는 규모는 공식적인 대선 자금 액수와 비슷한 액수를 말하는 거예요. 문이 사실상 대통령이 확정되는 국면에서 산업은행의 대출이 1,400억에서 800억으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5년 동안에 이상호가 원리금을 포함해서 600억을 실제로는 600억보다 더 됐겠죠. 이자가 들어 있으니까요. 한 700억 이상을 갚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파산 지경이던 사람이 수입이 좋아서 갚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이 한번 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들 병원은 청와대에서 일체 답을 하지 마라 했는지 이 일에 대해서는 일체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이 자회사격인 산흥캐피탈까지 동원해서 1,400억을 빌려준 거요. 이 부분에 대해 한번 대답해봐라. 전 대답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못하면서 그냥 익명으로 보도자료 내 보이는 은행 직원들요. 나중에 깜빵 갈 준비하고 있었어요. 깜빵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